장점은 이제 제가 이제 일상생활이거나 이제 궁금했던 것도 이런 건 팔리나 안 팔리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딸 아이랑 피카츄 영화를 보러 갔는데 피카츄 영화 관련된 굿즈나 이런 걸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좀 반응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다음날 적용해 보니까 바로 다다음날 이제 또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단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장점에 비해.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네. 제가 그 영화 보고 난 다음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반은 졸았거든요. 네, 저도 졸았습니다. 네, 그걸 보고 제가 아마 다다음 날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거 주변에서 소싱하면 되게 좋다. 지금 이게 영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트래픽을 일으켜준 거니까 우린 그 트래픽에 편승해서 상품만 소싱 한번 해보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응용했고.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옹꿈사에서 TMI라는 닉네임을 가진 서현승 대표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사실 매출액이 많이 올라왔고 또 저한테 교육을 받긴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 사람마다 다 그 편차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교육을 받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좋은 매출이 나오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평범한 직장인이고 우연치 않게 투트랙님한테 강의를 듣고 현재 부업으로 일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MI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대로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본 구매 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MI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네. 때 야, 해외 구매 대행은 서비스인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착각할 수 있을 네, 서비스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서비스업에 온라인 서비스업에 맞습니다. 종사하시는 거죠. 네. 그쵸? 지금 그러면 온라인 사업을 지금 일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온라인 지금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 작게나마 소품 같은 것들 온라인 등록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있는 회사에서 이제 소품들을 잠시 이렇게 사입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온라인에 등록까지는 해봤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저하 관건 아니었네요. 출발점은 예전에 유통 벤더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영업 담당이다 보니까 아주 온라인 쪽에는 아주 살짝 조금 등록하고 판매되면은 뭐 이렇게 송장 붙이고 나간다. 그게 다예요. 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고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이 일을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조금씩 시작하니까 남들이 부동산 아파트 사고 청약하고 분양받고 뭐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일을 안 하고서는 다 내후년 10년 뒤에는 밥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죠? 주변에 많이 하고 계시죠? 제 주변은 많지 않은데 주변 이제 후배들이 저 한 달이 건너 이제 후배들이 이제 많이 하려고 온라인 쪽 관심 있었던 쇼핑몰을 하거나 뭐 했었던 분들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이제 돌파구로 이거를 좀 아무래도 손쉽다 보니까 많이 돌파구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에 이제 대외적인 계기가 된 거고 네. 이제 본인 이제 속에 있는 네.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계기는 뭐 이렇게 회사에서 작게나마 사입하고 이제 판매를 해보는 것들이 그게 성과가 크지 않았고 자기 개발차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리고 제가 예전 유통 벤더사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소싱 업무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요게 잘 접목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뭐 수익도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자기 개발차 뭐 취미자 뭐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좀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좀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었어요. 뭐냐면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하니까 또 아이도 있고 네네, 하니까 이제 미래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 부업 이런 걸 안 해본 적은 없어요. 뭐 부동산 경매, 예를 들면 작은 사업,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직장을 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돈의 가치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 나름대로 가치관을 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금전 가치는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있는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다른 걸로 포트폴리오 짜놔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20대 후반부터는 계속 뭐 안 해본 부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네요. 이미 나는 많은 경험을 했었고 그냥 회사를 굳이 그만둘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현금 플로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에 이게 한 개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현재는 요거에 많이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시작한 계기 중에서 뭔가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내가 회사에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를 위해서 해야지 음. 즐겁고 또 재미도 붙이고 또 지속할 수 있고 저에게 목표가 되면은 만약 예를 들어 매출 1,000만 원이 목표다면은 달성하고 나서는 허탈함이나 이제 지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나는 부업을 해서 500만 원만 벌면 되겠다 했는데 달성해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네. 또 700만 원인가? 근데 금액 차이는 높지 않고 자기가 계속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를 받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하나입니다. 깨달으셨군요. 아닙니다. 예.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돈이 목표가 돼버리게 되면은 그거 넘어가게 되면은 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넘었는데 뭘 더. 근데 뭔가 거기에서 또 다른 걸 찾고 또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 일을 하기에는 좀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단계 중에 이거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됐고,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일본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은 이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해외 직구를 아주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제가 직접 하는 편이어서 굳이 이거 남이 왜 해주나라는 생각을 못했던 차여서 우연히 유튜브로 2, 3년 전에 이런 거를 구매 대행 서비스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명칭을 한 2, 3년 전에 알게 됐고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가 일본 제품이나 문화를 이제 유소년기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좋아하고 또 애착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을 하게 됐고 또 시기도 5월, 6월이 제가 좀 시간이 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마침 강의가 있어서 요거 배워 두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 사실 나라를 선택하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나라를 선택할 때요. 네. 어렸을 때 경험이나 자기의 간접 경험이 참 영향을 맞습니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중국 상품을 구매 대행했는데 별로 상품이 안 좋으면은 사업을 막상 시작할 때 중국을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쵸? 내가 어린 시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플로 랄프 로렌이나 뭐 나이키나 이런 거를 미국에서 아주 싸게 산 경험이 있고 그 품질도 좋고 남들한테 야 너 잘 샀다라는 얘기 들으면 그건 또 미국을 선택하기 쉽게 되고요. 그쵸? 현재 그러면 일본 구매 대행에 조금 아까 5월, 6월에 시간 있으셔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전업이에요? 아니 부업입니다 계속. 부업이에요? 네. 그럼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말하고 쉬는 날로 해서 또 오늘 아침에 아기가 또 아파가지고 연차를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써놓은 상황이어가지고 뭐 그래서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부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신 거예요? 5월, 6월 시간이 나서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넣었고요. 예.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제 취미나 뭐 일상들 좀 미뤄두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좀 완성할 때까지는 좀 많이 시간을 넣었고 요새는 최근은 물어보신 거면은 이제 아이 재우고 2-3시간 아니면은 좀 일찍 일어나서 2-3시간 결국 하루 2-3시간? 네, 뭐 한 3-4시간? 뭐 3-4시간? 그러면 처음에 저랑 언제 시작했죠? 5월에 시작했나요? 5월 첫째 주에 했고 이제 뭐 쇼핑몰 가입하라고 하시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상품 등록은 5월 15일인가 17일인가 그때 처음 한 것 같아요. 등록은. 그러면은 5월, 6월 정도 이 2달 정도는 완전 빡세게 갈아 넣었네요. 그때는 잘 모르니까 뭐 갈아 넣었다기보다는 계속 부딪히니까 이건 뭐지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빠르게 하고 싶어도 뭐 달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서서히 조금씩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시간들이 저는 조금이지만 시간은 많이 투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본업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본업은 회사에서 영업 담당하고 있어요. 영업이요? 네. 온라인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네, 없어요. 온라인은 뭐 조금 뭐 일부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메인은 아니고. 지금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네, 구매 대행도 혼자 하고 있어요. 뭐 저기 프리랜서로 알바 3시간짜리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이제 생각은 해보곤 있는데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야, 이제 시작하신 지 그러면 5월 달에 강의가 끝나고 6월 달 첫 달 매출이 얼마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에 보니까 한 8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80 정도? 근데 첫 달 했는데 바로 1,000만 원이 나왔네요. 저도 바로 나온 건 아니고 한 2주 차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둘째 주부터 나온 것 같아요. 6월 첫째 주, 둘째 주는 거의 뭐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3, 4주차 때 몰아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또 시간이 더 뺏기더라고요. 이게 몰아서 오니까 제 실력은 약간 낮은 상황인데 이제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전 한두 건 들어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건이 들어오고 문의도 많이 오기 시작해서 좀 놀랬고 이거 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하면서 정신없이 오유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매출을 달성하면서 네. 6월 달에 마진율은 얼마 정도 마진은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보면 한 17에서 한 18%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러면 한 200만 원 남짓 번 그 거네요. 정도 될 것 같아. 더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계산한 한 17, 18% 보수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 7월 12일이에요, 현재. 네네네. 어제까지 매출. 어제까지 적어왔는데 한 599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600? 좀 안 되겠네. 야, 그럼 이번 달에는 한 1,800 가까이 볼 수도 있겠어요? 뭐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휴가 시즌이고 맞습니다. 조금 떨어질 거예요. 네. 원래 7, 8월 달이 조금 비수기거든요. 네네. 그때만 잘 견디시고 하면은 분명히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셀러분들에게 제가 그 마진 설정하는 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네네네. 본인만의 마진 설정 팁을 조금 알려주세요. 마진 설정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주관적인 이제 대표님들의 판단이 영역이니까 제가 뭐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 소싱한 그 상품 자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구성 요소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득이 된다는 상황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으면은 고마진을 하시든 뭐 어떠한 마진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부족하다 좀 그런 여의치 않다 경쟁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진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실제로 한 상품들이든 제품군이든 마진을 손해는 안 나는 선에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정말 낮게, 정말 높게, 아니면 뭐 제 생각에 적절하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쌓고 있는 상황이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데이터가 내가 생각한 데이터가 맞구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검증되면서 그 적절한 마진 설정의 이제 결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가설 검증 단계인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질문 되게 받을 때 되게 답변 드리기 어렵거든요. 투트랙이 몇 프로 정도의 마진이면 좋을까요? 저 중국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더 높은 마진을 해도 팔리는 상품이 있는데 더 적게 해도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드릴 뿐이지 이거는 평균인 거지 상품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한테는 한 이 정도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보면서 잘 팔리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 또 그래도 팔리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 요런 지점, 요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설을 스스로 세워보고 검증하는 거. 그 주요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세요? 주요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스포츠 용품이랑 일본 쪽 뭐 아시는 피규어나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7월달 페이스가 지금 1,800만 원 이상의 페이스인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특별한 노하우요. 예, 일단 저는 매출액이 뭐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건 없고 이게 1,000만 원이 나왔다 해서 주변에서 엄청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저는 떨떠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건가 낮은 건지 아직 개념이 아직 없는 없는 정도니까 다 이런 거 아닌가. 왜냐면 저도 주변에 막상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하진 않으니까 이제 뭐 그걸 알 수 없는데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칭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제품들을 이걸 어떻게 조금 기획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객들이나 뭐 타인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 왔는데 볼품 없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좀 형편없는 가격이라든지, 형편없는 소개라든지 설명이 있으면은 제 나름대로 납득이 안 돼서,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겠지만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건데, 뭐 상품들이 뭐 이런 물통이 있으면은 이 물통을 다른 등록된 물품보다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두려고 하래요. 뭐 그게 상세패가 됐든 썸네일이 됐든 가격이 됐든 뭐 설명이 됐든 키워드가 됐든 어떤 거라도 조금씩은 한 가지라도 한 끗이라도 다르게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해주면은 뭐 500원, 1000원 비싼 내 제품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만족을 어떻게 하면 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지 뭐 제 특별한 노하우가 아직 쌓인 단계도 아니고 뭐 이렇게 팁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 좀 재밌고 좀뭐 상품 1개 등록할 거 뭐 10개 등록하게 되고 탄력이 붙는 것 같아요. 질적 팽창을 이루셨군요. 아닙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많이 올리면 되겠지. 물론 많이 올려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올리는 상품 하나하나가 진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상품 하나 올릴 때 이유와 논거와 명분이 있어야 네네.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택된 상품이 거기다가 이제 응용을 하셔서 내 상품이 힘들게 올렸는데 이왕이면 고객이 유입이 돼서 구매까지 이루어지려면 평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노하우가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게 매출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운이 좋게도. 아유 겸손하시네요. 운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러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하세요? 마케팅 뭐 광고나 CPC 말씀 그거는 아직 안 하는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직은 제가 봐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점한 플랫폼이 궁금합니다. 입점한 플랫폼은 이제 투플렉스 제공한 그 4가지를 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투플렉스 사용하신다 네, 그랬지? 투플렉스만 사용하고 있고 이제 투플렉스가 이제 반자동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수량에 대한 이제 갈증은 있어요. 이제 8월 1일부터 네. 바뀌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아마 5,000개까지가 기본일 거예요. 기본 비용으로. 그러면 훨씬 더 나고. 그리고 롯데온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기다리고 롯데온이 갓대온이라 그러잖아요. 구매 대행 업자들에게. 왜냐면 롯데온에다가 올리시게 되면은 엄청 좀 입질이 많이 온대요. 저도 한 수동으로 한 3-4개 정도 올려봤는데 뭐 판매는 아니지만 유입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롯데온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상품이 번역이 안 되면 삭제를 해버린대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일본어 그대로 있거나 중국어 그대로 있을 경우 알아서 삭제가 된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퇴점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직장인이시니까 오히려 이런 반자동 시스템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몇 개 그런 정도 것 같아요. 올렸어요? 지금 80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800개 올렸는데 약 이제 올렸다 하더라도 품절되고 이제 삭제해야 되고 이제 수정해야 되고 보다 보니까 유지되는 선은 800개 현재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면은 괜찮겠네요. 네. 그 처음에 일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상상을 하셨을까요? 근데 실제로 해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 오해할 수 있겠구나. 강의를 들으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이제 하이 갔다 마음을 먹은 거는 작년 겨울쯤이었는데 예. 상황이나 시간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그때부터 이제 1-2개씩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로 봤을 때는 야 이거 그냥 속된 말로 꿀이다. 노다지네. 그냥 꿀인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해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았고 뭐 시작 전에 마인드로 딱 말씀드리면 업로드만 많이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될까? 라는 2가지 의문점이 가장 컸어요. 그냥 올리기만 하고 근데 이게 된다고? 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었고 시작해보니까 야, 업로드만 하는 게 말이 업로드만 하는 거지 업로드만 하는 게 어렵다. 그 자체가 어렵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잘 세팅되면은 괜찮겠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근데 이게 되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잘 가꾸면 되는구나 라는 그 2가지 생각이 좀 차이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입점한 플랫폼 중에서 가장 매출이 잘 나온 곳은 어디십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타겟으로 거의 스마트 스토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본금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기에? 제가 설정해둔 생각해둔 자본금은 한 2천 정도. 2천 정도. 여기 2천 정도는 뭐 이렇게 묶일 수 있어.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설정을 해뒀는데 생각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스마트 스토어 위주인데도요? 정상금이 빨리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증 받은 거를 이제 쿠팡 쪽에 옮기기 시작하니까 쿠팡 쪽에서는 이게 제 생각한 것보다 더 너무 늦더라고요. 느리니까. 그래서 자본금을 제 생각한 리밋을 좀 더 좀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 변화를 갖고 있는 시기예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CS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절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CS는 이제 일단 어떻게 전화번호 알고 다 전화하시더라고요. 부스부스 전화하시는데 최대한 친절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안 받진 않고? 네, 저는 받고 왜냐면 받으면서 통화하면서 또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성을 잃지 않는 한, 이성을 잃고 전화하지 않는 한, 뭐 최대한 친절하게 통화하고 이제 그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면은 그게 또 제 실력이나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에
없나요? 뭐가 없나요? 하면은 그 제품이 필요하신 거 하면서 주변에 그런 제품 많이 필요하세요 유도하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은 이분들은 이런 제품들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통화를 끊고 이제 뭐 그 통화가 이제 서비스로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그 소스를 얻어서 이제 제 소싱에 좀 녹여서 이제 상품 다음날 업로드를 하고 고객을 통해서 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네. 실력을 늘리고 뭐 그런 소싱에 식으로.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싱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싱할 건 너무 많고 제 몸이 하나라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TMI님은 상당히 조금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할 때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좀 그러신가 봐요. 평상시에 좀 그런 거, 평상시 좀 그런 편이고, 또 이거는 또 다른 사업에 비하면은, 뭐 부동산이든 뭐 다른 사업에 비하면은, 초기 자본이라든지, 뭐 시설, 뭐 그런 부대 시설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즐겁게 큰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TMI님이 진짜 얼마나 벌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자산이 한 수백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왜 닉네임 TMI로 하셨어요? Too Much Information 네, 이거 맞습니다. 맞죠? 네. 그때 TMI라는 걸 그냥 이제 닉네임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 옹꿈사는 가입하려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여기도 TMI네 하면서 그냥 TMI를 2개 붙였습니다. TMI가 또 한 명 있었어요? 아니, 전 TMI만 쓰는 건데, 네. 이제 저는 TMI라고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건데, TMI도 있었고, 옹꿈사에서 가입 요건이 엄청 높더라고, 허들이.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가입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TMI가 만났다 해서 그냥 TMI로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일본 구매대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힘든 점은 없나요? 힘든 점은 이제 제 실력이 이제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저는 품절이 났는데 다른 셀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디에 있는 건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걔도 주문 넣으면은 품절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서 저는 직접 물어봐요. 문의를 해요. 있으세요? 이거 맞으세요? 하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한두 시간 찾아보는 거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어디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많이 있죠. 이제 뭐 CS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나 성향이 기질이 안 맞으면 CS라든지 이제 뭐 상품 업로드를 하면서 이제 품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저께 시계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과자를 하나 팔고 있었는데 그 과자에서 비프 가루가 있었는데 그 가루가 이제 안전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국은 일본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듣더니만 지금 알아보면 또 시간도 많이 투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몇 개 이제 반품 나고 이제 폐기 처리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계속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소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만한 비즈니스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할 만한 비즈니스인 것 같고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제가 이제 일상생활이거나 이제 궁금했던 것도 이런 건 팔리나 안 팔리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딸 아이랑 피카츄 영화를 보러 갔는데 피카츄 영화 관련된 굿즈나 이런 걸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반응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다음날 적용해 보니까 바로 다다음날 이제 또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단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장점에 비해. 저도 그 영화 봤는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반은 졸았거든요. 저도 졸았습니다. 네, 그걸 보고 제가 아마 다다음 날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거 주변에서 소싱하면 되게 좋다. 지금 이게 영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트래픽을 일으켜준 거니까 우린 그 트래픽에 편승해서 상품만 소싱 한번 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응용했고 강사님들이거나 이제 투트랙님이 많이 말씀해주신 것들을 좀 기억해뒀다가 제가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고 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투트랙님이나 강사님이 없으면은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모르는 걸 해소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같이 배울 수 있는 선배라든지 주변 동료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투트랙님이나 뭐 강사가 됐든 강의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간에 뭐 그렇게 이제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 이제 좀 빠져나갈 돌파구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매출로 바로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면 매출이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꼭 있으면 좋죠. 네, 없다면은 좀 확보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 외에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궁금하거나 이제 일상생활을 연결 매칭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게. 사업을 하면서 내가 궁금함을 해소하는 게 그렇게 좋은 점인가? 원래 이렇게 호기심이 있었던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지식을 얻어서 좋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사실 수익 외에 그 뭔가 변화된 마인드라든가 뭐 그런 걸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제가 궁금한 걸 해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웃긴 거야. 닉네임 맞네요. TMI, TMI. 네, 맞습니다. 맞네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나는 원해. 네, 맞습니다. TMI님 직장인이고 이제 부업을 하시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이제 제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9 to 6는 이제 회사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 아시겠지만은 아이 등교랑 이제 아이 하원하고 이제 케어하고 저녁 식사하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그러다 보면 잠을 줄이거나 뭐 제가 넷플릭스 보거나 영화 보거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시간을 좀 뒤로 미루고 제 취미 시간이나 뭐 운동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때 이건 내 취미다. 내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정보를 획득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지속하려면은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생각할 수 있을까,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 좀 파지티브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 세팅을 셋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은 본인의 그 취미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고통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듣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 노하우하고 일맥상통하겠네요. 안 배웠다면은 아직도 시작 못하고 좀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트리거를 좀 눌러주신 것 같아요. 빨리 해라 이러면서. 투잡하시는 9 to 6 하고 계시는 직장인들 딱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대신에 있고. 9 to 6여야 돼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예, 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6시 이후에는 회사가 아닌 밖에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투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못하는 분들만 봤을까요? 많이들 집에 오면 지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예.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칠 수 있어요. 정보가 획득에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카테고리를 소싱할 때는 정말 지루하고 외롭고 힘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관심 없는 뭐 제품을 한다든지 잘 모르는 걸 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을 또 해놓긴 해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잡을 하시면은 어려움에 많이 직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일을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리 잡게 하시려면은 그냥 내가 나중에 노후에 대비해서 뭐 이런 뭔가 좀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힘든 것 같고 오히려 TMI님처럼 그냥 내가 좀 뭘 좀 더 배운다. 배워서 뭔가 내 삶에 좀 더 뭐 좀 재밌어지고 보람된 일이 있다면은 뭐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사 퇴근하고 뭐 조향사를 배우거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베이킹을 맞습니다. 배우거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좋은 취미이자 뭐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많이 배우고 네네네.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밖에서 바라보던 구매 대행과 매출이 나왔을 때 이제 구매 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나오기 전에는 좀 막막함이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가.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5월 중순부터 이제 6월 초 첫째 주까지는 매출이 거의 한 5만 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하나 팔려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괜찮은 건가 그 시기가 이제 뚫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시기를 뚫고 가기 위해서 이제 즐거운 취미다, 취미 생활 하는 거다. 이제 고객들한테 좀 이런 서비스는 어떨까 하면서 제공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이제 변환하면서 업로드 속도도 좀 탄력이 붙었고 매출로도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 일을 더 즐겁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부터 즐겁게 생각하게 마인드를 먹으니까 좀 매출로 이어졌으니까 좀 재밌게 생각하자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할 말 있나요? 오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아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조금 가장 리스크 적게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부업이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고 뭐 사업이면 사업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과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많이 미루지 마시고 좀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TMI님이 이렇게 계속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또 즐거운 마인드를 가지면서 하시게 되면서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앞으로 사업 계획과 그리고 TMI님의 인생 계획도 좀 궁금해요.
일단 비즈니스 구매 대행 쪽으로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고객들한테 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이자 최종 목표인데, 장기적으로는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제 장기적인 계획이자 목표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 지금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또 인생 계획은 뭐 간단해요. 누구나 바라는 거. 가족들과 뭐 건강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제 계획이고 인생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진상 고객 싫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좀 매출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쪽에 좀 타겟팅이 됐다면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자연스럽게 매출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저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 1년 후에 만나면 저 요즘 CS 전화 안 받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싫고요. 지금은 가장 행복한 시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많이 떠셨어요. 네. 지금은 엄청 말씀 잘하세요. 지금 억지로 텐션을 좀 끌어올린 상황이고. 네. 오늘 촬영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만나 영광이죠.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연락드리거나 뭐 이런 성향은 아니어가지고 또 매출도 나온 거를 또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 또 인사드리러 온 게 좀 컸는데 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가지고 또 즐겁게 촬영하게 도와주셔가지고 뭐 감사드리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TMI님과 저 일본 구매 대행 시작하신 지 딱 2달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좀 잘 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많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같고요. 지금 시작하지 않았다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시고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